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보신 대로 한미 동맹은 이번에 5개의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민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 조금만 더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 기회는 더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 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특히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보 동맹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 앞으로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방미 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글쎄요, 이 자신감이 반영됐을까요? 지지율이 4주 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34.5%로 네. 전주 대비해서 1.9%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4주 만에 긍정평가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화면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36.7, 36.4, 33.6, 32.6까지 갔다가 34.5. 전주보다 1.9%포인트가 올랐어요. 자, 방미의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날 방일 이후로부터 이 지지율 하락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락세를 다잡고 이제 올라가는 반등에 성공한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기한을 잠깐 보시면요. 24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론조사인데 이 방미에 관한 성과가 나왔던 것은 이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아마 여기에 대한 여론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소폭 상승했다면 그 기류를 이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 이 방미에 관련된 평가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지속적인 상승 국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제 미국 방문은 끝났고 한미에 이어서 이제 어쨌든 한미일 삼각공조에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 오전에 기시다 총리 본인이 먼저 밝히긴 했는데요. 조금 전 이 대통령실 속보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번 주 일요일에 방한을 할 예정이다. 형식은 실무 방한이 되고 6호 여사도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의 방일의 닥방 차원인데요. 이 셔틀 외교의 복원, 우리나라 굉장히 바라고 있던 일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는 기시다 총리가 시간을 내서 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이 계속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한일 간의 그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달 중순에 열리는 히로시마 G7 회의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점이 예상보다 조금 빨라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해서 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방한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준현 부원장, 어쨌든 예상보다 우리나라로 오는 일정들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심은
과연 이렇게 일찍 오는 기시다 총리가 자, 뭘 가지고 올까? 이 부분 아닐까요? 가지고 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 느낌에는 지소미아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딜하는 거 이걸 뭐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본의 본질적인 욕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인 것 같아요. 지금 G7이 5월 17일부터 일본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G7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이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G7 이번 회의에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 인도네시아 등의 한 10나라 정도가 또 초청국으로 갑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론 갑니다. 거기에서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그 제1항구학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통화를 해보니까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근에 있어서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순위다. 제일 과제다. 제일 과제다. 한번 털어내야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여기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집착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바로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 오염 방류할 때는 찬성해 달라. 이 말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적절한 포석을 까는 외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생각은 어떨까요? 어쨌든 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네.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말 많아요. 우리가 물잔 반 채웠는데 이제 이 반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반 어떤 걸로 좀 채워야 될까요? 그러면? 그 반을 한 번에 다 채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방한으로 이 정부 내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뭔가의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풀어야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간의 신뢰성들이 담보되고 있는 다음 하나씩 쌓아나가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에 방한하게 됐을 때 가져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정말 통 크게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만큼 일본 내에 있는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대한민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 기시다 총리의 답방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7일, 8일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만난 만큼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레스룸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국내 문제 다시 좀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등 그 여당 지도부와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해서 야당 지도부도 초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뭐 관측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지는 않고 오늘 만찬에는 일단 여당 지도부만을 초청해서 만찬이 진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가시겠네요. 오늘 보면 뭐 이번 미국 방문에서 성과도 좀 많았고 네. 기시다 총리도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서? 네, 오늘 최고위원들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만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일부 지도부가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방미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후속 조치로 추가적인 기타 조치들을 당과 또 원내에서 함께 이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제 소수 여당인 관계로 국회 내에서 힘을 쓰기에는 야당에 대한 설득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야당까지도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아마 성과와 함께 후속 조치에 대한 당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 야당 안 만나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본데 어때요? 네,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 1년째 지금 뭐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야당 지도부와 만남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수차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단을 먼저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는 게 아니냐, 대표 입장이 더 난처해질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뭐 원내대표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이례적인 제안이고 기존의 관례나 또 상식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 대통령실에 공식 제안이 있으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라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했어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런 만남의 창구가 다 막힌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원내대표라도 일단 만나서 좀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진행 방식과 제안 방식의 문제에서 여차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야당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더 숙고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께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한 번 더 설득하는 것이 지금 절차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위기인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취향을 내세울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제안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라도 그러면은 만나자라든가 이런 가서. 수정 제안이 나온다면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러면은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이재명 대표도 통 크게 그런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절차를 진정성 있게 잘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치건 지금 박진영 부원장이 제안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좀 건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 있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역대 야당 대표와 다른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전히 또 굉장히 많은 혐의들을 바탕으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대통령의 만남을 토대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표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지난날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간에 나름대로의 회동으로 결실을 맺기 노력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 있는 만큼 윤재욱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원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만남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효용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패싱이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도 민주당이 함께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 만난 게요. 취임하고 358일째랍니다. 358일째 지금 회동이 없었고, 그럼 그 이전에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안 만난 게 긴 게 얼마나 될까 봤더니 바로 전 정권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39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39일 만에 회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358일째, 그 전에는 339일 만에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